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800년이 넘도록 단 한 장도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는 기적 같은 창건 설화가 있고 눈이 새 딸린 게 이야기가 있고 폭격 명령을 거부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산 해인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해인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802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수능 스님과 제자 이정 스님은 불법을 펼칠 명당을 찾아 가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스님이 산세가 빼어난 곳에 자리를 잡고 깊은 산매에 들자 두 스님의 이마에서 신령한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와 하늘로 곱게 뻗어올랐습니다. 그 무렵 신라 왕실에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애장왕의 왕후가 온몸에 등창이 나는 몹쓸병에 걸려 어떤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신하들을 보내 덕 높은 고승을 찾도록 명했습니다. 마침 우두산 근처를 지나던 신하가 하늘로 솟구치는 오색 광명을 발견하고 숲을 헤쳐가 두 스님을 만났습니다. 사정을 들은 수능 스님은 오색실 한 타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오색실의 한쪽 끝은 궁전뜰 앞에 배나무 가지에 메고 다른 쪽 끝은 왕후의 병실 문고리에 메어두시오. 신하가 돌아가 그대로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후의 몸을 괴롭히던 등창의 도끼가 오색실을 타고 흘렀는지 궁전뜰 앞의 배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왕후의 등창이 씻은 듯이 나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감격한 애장왕은 직접 우두산으로 찾아와 두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그 자리에 큰 사찰을 창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찰이 바로 802년에 세워진 가야산 해인사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해인사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삼목구 눈이 새 딸린 게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합천 땅에 이거인이라는 어질고 착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거인은 길에서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는 새눈박이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괴상하다며 멀리했지만 이거인은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3년 동안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3년이 지나 강아지가 죽자 이거인은 슬퍼하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거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승 대궐에 들어선 이거인 앞에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삼목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목대왕은 이거인을 보자마자 단상에서 내려와 주인님하고 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천상의 죄를 짓고 이승의 계로 환생에 쫓겨났던 처지였고 자신을 거두어준 이거인에게 은혜를 갚고자 기다렸던 것입니다. 삼목대왕이 이거인에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이승에서 무슨 공덕을 쌓았느냐고 물으시거든. 인간 세상에서 8만대장경을 판각하려 했으나 경비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거인이 염라대왕 앞에서 그대로 말하자 염라대왕이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장경을 새기는 일은 온 천하와 중생을 구하는 위대한 불사다. 내가 너에게 수명을 더 줄 터이니 어서 이승으로 돌아가 그 불사를 완수하라. 이거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즉시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권선문을 짓고 전국의 시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왕실의 공주들이 원인 모를 마마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왕은 이거인을 대시주자로 삼아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마침내 방대한 8만대장경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대장경을 해인사에 봉안하자 공주들의 병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거인 부부 역시 천수를 누린 뒤 극락왕생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8만대장경은 어떻게 800년이 넘도록 단 한 장도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까? 장경판전의 과학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문의 비밀입니다. 앞면과 뒷면의 창문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남쪽 건물은 아래 창이 위 창보다 4배 큽니다.
건조하고 시원한 바람이 밑으로 많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북쪽 건물은 위창이 아래창보다 4배 큽니다. 들어온 바람이 대장경판을 골고루 훑고 위로 빠져나가게 설계한 것입니다. 둘째 바닥의 비밀입니다. 흙바닥 아래에 숯, 횟가루, 소금, 모래를 차례로 층층이 묻었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을 때는 바닥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가뭄이 들어 건조할 때는 수분을 내뿜어 실내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흉내내기 힘든 천연 항습 시스템입니다. 셋째, 경판 자체의 비밀입니다. 경판 양끝에 두꺼운 나무를 붙여 경판끼리 부딪히지 않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었습니다. 모서리에는 구리판을 덧대어 나무가 쪼개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8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는 가장 가슴 뭉클한 현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가야산에 숨어든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해인사 주변이 포위됐습니다. 정찰기로부터 해인사에 공비들이 숨어있다는 보고를 받은 지휘부는 공군 편대에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폭격 직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인사가 불타면 민족의 보물인 팔만대장경이 영원히 사라진다. 그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명령 없이는 절대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 그는 해인사 뒤편의 공비 보급로에만 폭탄을 떨어뜨려 공비를 퇴각시켰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정부는 2010년 고 김영환 장군에게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목숨을 건 그 결단이 팔만대장경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가야산 해인사, 신령한 오색 광명으로 시작해 오색실 한타레의 기적을 거쳐 새눈박이 개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한 군인의 결단으로 지켜진 천년 고찰, 그 안에 84,000 경판이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해인 바다가 만물을 비추듯이 이 자리에 서면 내 마음도 고요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